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근무 중인 최혜일입니다. 어, 이처럼 훌륭한 심포지엄에서 강의에 기회를 주신 이기택 주임 교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성인 척추 변형 수술에서 프록시말 정신할 페일리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하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보시면서 같이 고민하시겠습니다. 63세 여자 환자고 환자는 로우 익스트리미티의 위크니스, 니 익스텐션과 앵클이 그레이드 3 정도로 떨어져 있던 환자였고요. PI 값이 42도인데 반해 룸바 로도시스는 6도로 심한 PI 룸바 로도시스 미스매칭을 갖춘 사지타 임발란스 환자였습니다. 환자 수술 시행하였습니다. 룸바 로도시스에 대한 적절한 교정 없이 로 룸바의 멀티레벨 퓨전을 시행하였고요. 환자 3개월째 낙상하였다고 하는데요. 낙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지탈 임발란스가 적절히 교정되지 않아서 생긴 프록시말 정션할 프로블럼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프록시말에 컴프레션 프랙처가 생겼습니다. 환자는 프록시말로 멀티레벨 퓨전을 익스텐션 하였고 9개월째 익스텐션에서 잘 지내시다가 이번에는 앵클 풋드랍과 함께 디스탈 페일리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프록시말과 디스탈에 퓨전 익스텐션 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가 프록시말 정션할 프로그램이 생겼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과연 정션할 프로그램이 생기긴 했지만 뉴럴로지가 없고 환자가 심텀이 명확하지 않다면 고민을 몇 가지 해야 될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수술할지 말지, 그리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수술을 할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이번 섹션의 제목과 소제목을 우리가 돌아보면 섹션의 제목이 어덜트 성인 기형 환자에서 수술 치료의 업데이트인데 이게 프리벤션과 트리트먼트가 각각 나누어져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PJF가 생긴다는 것은 트리트먼트는 더 쉬운 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프록시말 정션할 프로블럼이 생기게 되면은 뉴럴로지가 있으면은 해당 레벨 디컴프레션 해주고 좀 더 프록시말로 올라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논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가 PJK나 PJF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거를 수술할 것인지 말 것인지 디시전 메이킹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아마 프리벤션 파트에서 언급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PJK와 PJF는 같은 동일 스펙트럼의 디지즈인데 PJK의 정의를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퍼 인스트루멘트 버테브라와 URV 플러스 2 두 레벨 위에 있는 버테브라의 콥스 앵글이 10도 이상인 경우를 PJK라고 정의한다라고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에서 10도 정도의 프록시말 정션할 칼포시스는 우리가 매우 흔하게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PJK가 발생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생기면 이게 좀 프로블럼틱하냐라고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이 2005년 브루드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컷업 앵글을 한 20도 정도, 20도 전까지는 생겨도 라디올로직 온리일 가능성이 높고 20도 이상이면은 환자의 라이프 퀄리티나 펑셔널 아웃컴이 떨어진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프록시말 정션할 프로블럼이 생긴 거를 크게 타입을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리가멘트 프로블럼이 생겨서 슬립이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가 어퍼 인스트루멘트 버테브라와 URB 플러스 1에 컴프레션 프랙처나 버스팅 프랙처가 생긴 경우가 되겠고, 세 번째가 인스트루먼트 되어 있는 것이 프라웃 되면서 이렇게 라드나 이런 게 도미넌스가 생기는 이런 경우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도 이상의 칼포시스가 생기면 PJK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PJF는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2013년 닥터 하트가 프록시말 정션할 앵글 체인지가 10도 이상이고
이게 증상이 있는 심토만틱한 칼포시스를 PJF라고 자기는 정의하겠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했고, 대부분 early post-op period, 그러니까 첫 번째 수술하고 인덱스 서저리를 하고 6개월 후에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014년에 닥터 야기가 이런 환자들 중에서 수술을 한 경우를 PJF라고 PJK로부터 정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아나운싱하였습니다. 이 PJF를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쓰이는데요. 의사들끼리 디스커션하기 좋은 클래시피케이션과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만들기 위한 클래시피케이션이 쓰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클래시피케이션 2014년 닥터 야기가 서제션한 걸로 의사들끼리 디스커션하기에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참 좋습니다. 먼저 프록시말 정션al 페일리어가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디스크 프로블럼이나 리가멘트 프로블럼 또는 보니 페일리어, 임플란트 본 인터페이스 페일리어, 또 이게 얼마나 수거졌냐에 따라서 그레이드 A, B, C로 나눴고요. 그리고 리세시스가 있냐 없냐의 의무에 따라서 여기 클래시피케이션을 나눴습니다. 이 페이퍼를 보시면은 가장 흔한 거는 2N이다. 그러니까 리세시스가 없고 보니 프랙처가 있는 게 제일 많았고, 데바스팅하게 반드시 수술이 필요했던 이런 경우는 2S로서 보니 프랙처인데 페일리어인데 스폰들 리세스가 생긴 게 숫자는 제일 많았다라고 아나운싱하고 있습니다. 이 PJF가 어떤 빈도로 어떻게 쓰이냐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 많은 수에서 타입 2, 그러니까 보니 페일리어가 있으면서 프록시말 정션al 페일리어는 있지만 리세시스는 없는 타입이 이게 흔하게 10케이스, 17케이스로 많이 되어 있었고, 슬립된 정도는 A, B, C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숫자가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가 랭케 클래시피케이션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알면 우리가 서지컬 트리트먼트의 디시전 메이킹, 그러니까 퓨전 레벨을 어느 정도 정할 수 있고 어떻게 할지 정할 수 있는데,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수술하겠다라고 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되었고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6 컴포넌트에 기초한 트리트먼트 가이드라인을 하트 ISSG 그룹에서 서제션을 했고요. 총 6가지 컴포넌트로 환자를 평가했습니다. 뉴럴직 데피신 유무에 따라서, 포컬 페인이 있냐에 따라서, 인스트루먼트 프로블럼이 있냐, 포스트널 롱기튜디널 컴플렉스의 어떤 인테그리티의 문제가 있냐, UIC 플러스 1의 프랙처가 있냐 없냐, 또 UIC 레벨이 소라식이냐 어퍼 소라식이냐에 따라서 구분지어서 점수를 냈고요. 이 점수가 7점 이상이면 리비전 서저리를 서제스션했고, 그 이하라면 컨저베이티브 트리트먼트를 해서 볼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럼 케이스들과 함께 스코어링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을 한번 한 거를 실제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4세 여자 환자고요. 환자는 멀티레벨 라디큘로패시와 보시면 룸바 로도시스가 소실되면서 소라코 룸바 정션이 칼포틱한 크로스 디포미티로 환자가 내원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 T10 일리아 코렉티브 서저리를 하였고요. 환자 시행한 수술 한 달째에서는 뭐 스테빌리티 잘 유지되고 있지만 석 달, 1년 지나면서 미드소락스의 페인과 함께 UIC 부인의 인스트루먼트가 풀아웃이 되면서 프록시말 정션al 할포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수술할지 말지 이제 정하는 디시전 메이킹 과정이 필요한데요. 의사들끼리 얘기하기 위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 환자가 임플란트와 본 인터페이스에 페일리어가 있으니까 타입 3고요. 요거 프록시말 정션al 앵글은 10.2도니까 그레이드 A가 됐고, 스폰들 리세시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A에 PJK N이 되겠고요. 서지컬 디시전 메이킹만 점수를 보게 되면은 뉴로직한 데피시스는 없으니 0점, 페인은 마더레이트에서 바스 4점 정도로 1점, 임플란트 프로블럼은 파셜
픽세이션 로스가 있어서 1점, 그리고 칼포시스와 PL3 컴플렉스의 인테그리티가 한 10.2도 정도로 이렇게 변형되었고요. 그리고 UIB 픽세이션의 컴플렉션 프랙처나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라크 룸바 정션에서 이렇게 인스트루먼트는 끝난 경우로서 이 스코어링에 따르면 3점인 환자였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이 환자가 점수가 3점이니까 수술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는데요. 환자도 고령으로 더 이상의 수술을 원치 않았고, 그러니까 저스트 페인만 있어서 지켜보겠다고 해서 웰에서 2년 더 팔로업 했습니다. 물론 팔로업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 임플란트와 본 인터페이스 페일리어는 더 진행을 했지만 환자는 그냥 톨러러블하게 생활하는 정도에서 문제는 스탑되었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겠습니다. 66세 남자 환자고 환자는 저에게 이제 크로스 디포미티 예전에 많이 쓰던 기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로우 룸바의 멀티플 퓨전을 했는데요. 코로나 임발란스와 사치탄 임발란스가 발생을 해서 저에게 수술을 받았던 환자고요. 인덱스 서저리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깔끔하게 수술이 끝났던 환자입니다. 하지만 인덱스 서저리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프록시말의 칼포틱한 앵귤레이션이 발생을 했고요. 이 당시에는 그냥 미드스락스 페인이 마일드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한 지 9개월째 되는 시점에 칼포틱 앵귤레이션이 더 발달을 하면서 환자는 양하지의 위크니스, 다 걷기 힘들다라면서 휠체어를 타고 응급실로 왔고요. 자, 이런 환자에 대해서 디시전 메이킹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환자는 보니 페일리어가 있으니까 타입 2고요. 프록시멀 정셔널 앵글은 25도 정도로 그레이드가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폰드 리세시스가 발생했던 환자고요. 2B의 PJF 타입 PJFS였고요. 환자는 누러지 플럼을 가졌으니 4점이었고 포커나 페인을 가져서 1점, 임플란트 플라보는 없으니까 0점, 앵글은 25도로서 2점, UIV의 컴프레션 프랙처가 발생해서 1점, 미드스토락스에서 끝났으니까 0점, 토탈 스코어는 9점이었던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 마일로패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환자하고 디스커션 할 여지가 없죠. 이렇게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해주었고요. 환자는 디컴프레션하고 인터바이 서포팅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수술하였습니다. 이런 환자도 있습니다. 72세 여자 환자고 환자는 스토핑 게이트와 크로스 디포미티, 그러니까 무릎을 짚고 걷는 그런 환자였고요. 수술을 시행하고 POD 1month까지 이렇게 잘 문제 없이 잘 지내던 그런 환자입니다. 근데 6months가 되면서 프록시말 미러스락스 에어리어에 컴프레션 프랙처가 발생해서 페인을 호소했고요. 버트러플라스를 시행하고 지내던 중에 이 환자 역시 로우 익스트리미티의 위크니스 그레이드 3로 내어놨습니다. 이 환자를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면 환자는 보니 페일리어의 정셔널 칼포시스 40도 정도의 리세션 없는 2, 3 PJFN 타입이었고요. 점수를 매기게 되면은 11점인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일로패스 있으면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바로 수술 시행하였고요. 네, 환자 VCR 시행했고요. 퓨전 익스텐션 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 디스커션 했던 환자 스코어링 한번 볼까요? 네, 환자는 2A의 PJFN 타입이 되겠고요. 비록 마일로패스는 0점으로 없지만 다른 페인이 미드스토락스 페인이 3점으로 심했고 다른 점수들을 모두 합쳐보니까 7점이었습니다. 7점 이상은 수술을 서제스천 하지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케이스 더 보시겠습니다. 68세 여자 환자고 환자는 스투핑 포스처와 크로스 디포미티로 저에게 수술을 받았던 환자고요. 환자 로어 룸바만 잡았고요. 네, 수술하고 칼포시스도 규정되고 이렇게 좋아하셨는데요. 한 달째
달째 지나면서 프록시마 정션에 이제 칼포시스가 생기면서 본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됐던 그런 환자입니다.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요. 이 환자를 임플란트와 본 인터페이스에 페일리어가 있고 프록시마 정션 앵글이 28.34도 3B로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고요. 이 환자의 스코어링을 보면 특징적인 거는 저렇게 칼포틱한데도 뉴럴지가 없고 환자가 또 페인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수술 전보다 저런 모습이 본인은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수는 이게 4점이었고 환자가 크게 불편함이 없으니 저도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 팔로업을 해보니 심지어 칼포시스가 더 진행이 됐는데도 크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수년 흐른 다음에 다른 그룹의 페이션트들이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봤을 때 물론 삶의 QOL이나 이런 거는 프로스펙티브하게 모았는데요. 이런 점수 스코어링 시스템과 실제로는 코렐레이션이 되냐 하는 페이퍼가 나왔고요. 184케이스의 PJK와 PJF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라이프 퀄리티 아웃컴과 코릴레이션 했습니다. ODI, BAS, SF36, SLS30을 같이 봤고요. 스코어링과 코릴레이션 해보니 스코어링 9점에서 11점은 96%, 12점에서 15점은 실제 임상 필드에서는 모두 수술이 필요했다라고 비교적 이 서지컬 인디게이션 서제천을 했지만 필드에서의 실제 이루어지는 이 프로시저와 잘 콜레이션 됐다는 페이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뭐 수술할지 말지를 정해서 수술을 하면 되는데요. 아까 이 전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솔직히 프리벤션이 훨씬 더 사람들은 관심이 많고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임플란트 솔루션, 얼라이먼트 솔루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이제 임플란트 솔루션으로는 이제 바이오메카닉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는 페이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 UIV의 소프트 랜딩이죠. 어떻게 부담을 줄이거나 아니면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UIV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는 훅을 건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패서드를 건다거나 아니면 라드를 프레셔를 나눌 수 있는 트랜지셔널 라드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UIV와 UIV 프레스1에 버테로플라스티를 해서 강화시키는 하든 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얼라이먼트 부분에서 이제 갭스코어나 루스리 클래시피케이션이나 SLS 스왑플레이션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 나가고 검증이 돼가면서 또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이 PJK와 F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PJK와 PJF의 서지컬 트리트먼트는요. PJK의 인시던스는 30% 정도 되는데 PJF는 뭐 전체 이 어덜트 디포미티 서저리를 받은 환자에서 PJF가 하는 환자는 페이퍼마다 다르지만 뭐 1에서 5%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생기지만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훨씬 적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하지만 뉴로직 데피시 생기면 저의 경우 안타깝게 환자를 놓친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거는 약간 어전트한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수술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뉴로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너는 어전트한 케이스라면 적은 케이스지만 제 케이스에도 보셨겠지만 페이션트하고 디스커션 하면서 끌고 나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UIV를 리뷰할 때 어떻게 하느냐, 뭐 디컴프레션하고 2레벨이나 3레벨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해주면 충분한 것 같고요. 다만 그 끝나는 탑이 이 메인 소락스 앵글의 에이펙스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이펙스에다가 인스트루멘테이션을 또 해버리게 되면 또 한 번의 리비전 서저리가 필요해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런 훌륭한 자리에 강의를 해주게 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